본인을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만은 꼭 내 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아픔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오래오래 살아남고 싶다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자해 행동이 지속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벗어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조언을 드려도 이걸 실천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저희가 드린 조언이 방향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두 분의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바꿔서 이것들을 멈출 수 있었는지. 저는 병원을 다니게 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아주 오랫동안 안 갔거든요. 제가 스스로 나는 아마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딱히 병원을 찾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보다는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주로 찾았었고 근데 사실 상담이 비용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지속을 못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21년 12월에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큰 이유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자살로 내 생을 마감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근처 병원을 찾았거든요. 약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극성 장애였어요. 2형인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경조증을 겪었었더라고요. 양극성 장애를 좀 오래 앓은 편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상태가 좀 안정이 되고 정서가 특별히 튀어오르거나 너무 다운되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해 충동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담도 병행을 했는데 상담을 지속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기제를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그 방법을 철회하고 좀 더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습득해서 좀 자해에 대한 욕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를 참아낼 때는 보통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을 많이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내가 가면 내 얘기 다 들어주실 텐데 내 편이 돼주실 텐데 내가 지금 이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을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속에 사실 여러 가지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병행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약물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감정이 조금 더 차분해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좀 덜 흔들리고 분명히 자해 행동으로도 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자해 굳이 멈춰야 되느냐. 나 이거 하면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데 꼭 나쁜 거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은 딱 말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해는 정말 그만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자해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심리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계속 책도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해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계속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기가 점점 길어졌었거든요. 주기가 길어져도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처음 했을 때는 피가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를 봐야 만족하기 시작하고 피가 멈추는데도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게 상처를 내는 네. 거군요. 횟수 자체도 좀 많아지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해도 되지 않냐 이게 그래도 당장에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때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자해 행동 자체에 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게 굉장히 길게 갔던 것들이 점점 그 크기도 작아지고 효과도 짧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를 보면은 음. 분명히 우리 몸에서 일련의 반응들이 나오고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피를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엔돌핀이라든지. 그렇죠. 상처가 났으니까 우리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느낌도 들고 안심되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느낌 자체에 중독돼서 다음에는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민지 씨께서는 좀 어떻게 중단을 하실 수 있었어요? 안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저는 23, 4살 이후로는 안 했으니까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흉터를 생각하게 됐는데 흉터를 보면서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타투를 했어요. 타투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 문구가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에 꽃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분에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미가 있는 문구를 같이 새겼는데 그게 꽃들이 만발하는 동산이라는 뜻이래요. 그걸 새김으로써 나도 하나의 꽃이고 그 많은 꽃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발하는 동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에 나도 구성원이고 하나의 빛나는 꽃이기 때문에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마음을 바꿔먹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꽃이고 상처 주면 안 되는 존재다. 내 마음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 문구가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지 씨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구가 감화를 시킨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쯤은 계속되어 오던 어떤 우울감들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던 시기였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병원을 늦게 간 편인데 성인이 된 후에 한 22, 3살쯤에 처음 피를 보는 자해를 시도했던 그 시기에 병원을 처음 갔는데 생각보다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나에게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때 중단하진 않았어요. 상담도 계속 받고 있었고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고 결론은 제가 그 24, 5살 무렵이면 병원 진료를 받은 지 한 3년 이 정도 됐을 때니까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회복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분 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좀 병행하는 가장 정석적인 코스를 밟으신 거는 사실이네요. 특히나 민지 씨께서는 적어주신 문구 중에 저는 이런 게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괜찮다라는 말이 힘들었을 때도 좀 힘들게 만들었고 나아질 때도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어떤 말인지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위로할 때 괜찮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 말이 힘들 때 들었을 때는 왜 내가 힘든데 괜찮다는 거야? 나는 이만큼 힘들고 나는 이만큼 괴로운데 왜 괜찮은 거야? 난 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아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니까 저는 또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불편한 감정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회복될 때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거지 힘들어도 되는 거지 라는 동의의 의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을 때 그냥 힘들어 해도 괜찮다 그렇게 느꼈으면 조금 더 회복이 빨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아까 예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억압을 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해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제가 배우기로는 일단 저의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2차 감정 말고 1차 감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여있는 거 말고 단순하게 화났어, 슬퍼, 기뻐, 좋아, 싫어 이 정도로 그 상태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나 화날 수 있어 당연히 화날 수 있지 그러고 저에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상대한테 얘기를 전달을 할 때 이제 좀 예쁘게 전달하는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나
너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이런 행동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내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든가 상대한테 제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근데 너무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좀 예쁘고 혹은 유머를 좀 섞어서 전달해도 돼요. 너 다음에 좀 맞자. 이러면서 그냥 자주 하시는 거죠? 실전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으시겠던가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연습부터 엄청 오래 했고 그러다가 전달을 해도 될 것 같은 시기가 됐을 때 선생님이 한번 전달을 해보세요 하셨는데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로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서 지금은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민지 씨는 감정일기를 쓰신다고 하셨죠? 네, 감정일기도 쓰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도 하고 있고 제가 자해를 그만둘 시기에는 복싱을 했고요. 지금은 헬스를 하면서 확실히 운동을 해서 뭐가 좋나라고 했을 때는 운동을 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일기도 좀 많이 도움이 된 게 저는 제 감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제 감정을 좀 무시하고 회피하는 쪽이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오늘 좋았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뭐 상세하게 어떤 것들이 뭐 어떤 기분을 들게 했고 이런 것들은 이런 기분을 들게 했고 이러면서 조금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마주한다는 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억압을 해오시던 분들에게는 이 억압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둔해지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 두 분 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지만 그거를 그냥 마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극복할까 찾아보시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지금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나. 감정을 잘 알아채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 오늘 저희가 한 분도 아니라 일부러 두 분을 모셨어요.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었고 참 두 분 모셔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물론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두 분이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의 얘기들을 들려주시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해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 말고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비슷한 점도 있고 확실히 다른 점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신기하다, 새롭다라고 생각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해요. 사실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해라는. 그래서 되게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제 주변에는 저랑 비슷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고 뭔가 새롭고 더 듣고 싶고 그렇네요. 자해를 잘 이겨낸 서로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씩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본인을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아무리 어떤 일을 했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만은 꼭 내 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말을 너무 잘하시고 사연에도 되게 멋있는 말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멋있는 분이신데 그런 아픔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잘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이고 오래오래 살아남고 싶다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두 분은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실 분들은 자해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자해를 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계속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나한테 유일한 수단인데 다른 걸 상상할 수 없는데 라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두 분께서는 자해의 깊은 수렁을 빠져나온 분들로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좀 건네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과정에 있는 순간이 정말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지실 텐데 그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정말 많이 들어왔겠지만 끝은 있고 그 터널의 끝에는 생각보다 밝은 곳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물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받고요. 효과가 없더라도 나하고 같이 걸어주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큰 위안이 돼요. 그리고 저는 자해를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봤는데 일기 적어봤고 글 써봤고 그림 그려봤고 낙서해봤고 노래 불러봤고 심지어 노래를 써봤어요. 뭔가 내 감정을 넣을 수 있는 창작 활동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에서는 낙서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자해보다 좀 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 살아남아요. 민지 씨가 한 얘기, 예슬 씨가 한 얘기 저희도 진료실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들인데 저희가 중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의사들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자해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쨌거나 이 자해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극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말의 힘 자체가 또 다르실 것 같다. 진정성 자체가 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 와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너무 조회수가 잘 나오면 두 분이 또 난처해지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정말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많은 분들께 정말 실질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자해를 주제로 민지 씨, 예슬 씨 두 분의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